너희들이 말하는 현실 세계라는 곳이 어떻게 작용하고 운용되는지 알아야 한다. 내 임무는 너희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것이다.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할 테니 끝까지 잘 들어라. 우리의 사후세계는 존재할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그리고 죽으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가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승사자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현재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적인 성장을 다루며 철학을 경제로 만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채널 구독자이면서 책을 리뷰하고 싶다는 생각에 직접 부탁드렸습니다. 저서는 죽어도 컨티뉴, 작가는 권영친, 출판사는 노들입니다. 저는 책을 통해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보일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 과연 진짜일까? 신비한 에너지가 다시 둘을 감싸고 현실 세계와 같은 곳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는 우리 집이네요. 그래, 내 첫 결혼 생활 장면이다. 지켜봐라. 해직은 결혼을 하고 5년 뒤에 이혼을 했다. 갑자기 고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아, 전처와 싸우는 장면이구나.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우곤 했었어. 왜 싸웠는지 기억하느냐? 어떻게 기억을 해요? 하지만 제 생각에 전처는 한 번도 저를 있는 그대로 알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녀를 생각하는 만큼 저를 생각해주지 않았다는 것도 살아가면서 점점 알게 되었죠. 그런 생각들이 커지니 전처를 좋게 볼 수 없었어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또다시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혼 후 만나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싸우는 모습이 보였다. 아, 윤재와 싸우는 장면이구나. 똑같이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우고 있네.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미웠는데 지금 보니 정말 별것도 아니다. 한심하다. 이번에는 왜 싸웠는지 기억하느냐? 아마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보고 느끼는 게 그것이다냐? 똑같이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우는 제 자신을 보는 게 힘겨울 뿐입니다. 해직은 말이 없어졌다. 인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소로 돌아왔지만 해직은 계속 골몰에 있었다. 너 혼자 생각해봤잖아. 그래도 듣고 싶군. 어떤 생각을 했느냐?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저 기분이 안 좋아요. 자신에 대해 혐오를 느꼈어요. 등신 같고 바보 같아요. 이래서 인간은 안 되는 거라니까. 내 친절하게도 두 사건을 보여줬는데 감정만 그대로 느끼고 앉아있다니. 한심해서 이제 잘 들어라. 현실 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반영된다. 너는 전처와 있었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현재 여자친구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런 거다. 첫 번째, 너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계속 생각했다. 두 번째, 너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남 탓만 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기억하느냐고 물었을 때 내 대답은 여전히 남 탓이었다. 제가 언제 남 탓을 했어요? 그들이 날 몰라준 게 왜 남 탓이에요? 아직도 남 탓을 하고 있네. 모든 건 너의 탓이다. 너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만들었고 내 스스로 배우기 위해 내가 창조한 거다. 자, 잘 봐라. 너는 전 부인과 싸운 뒤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랐다. 그 뒤로 너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만들지 않기를 다짐했다. 여기까진 좋아. 본인이 반성한 것처럼 보이거든. 그런데 넌 반성한 게 아니라 날 알아주는 상대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너의 시선을 너의 내면이 아니라 외부로 돌렸다. 너의 내면에서 내 행동과 마음 상태를 봐야 했지만 너는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남 탓을 해댔다. 이럴 때 너의 무의식은 이렇게 작용한다. 남 탓만 하는 나에게 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야 보고 알 수 있지. 이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내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너는 그걸 모르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은 행동을 해버린다. 이 얼마나 멍청한 일이냐? 게임을 할 때
보스전에서 캐릭터가 한 번 죽었다고 게임이 끝나지는 않지. 제도전 때는 너는 이미 보스의 패턴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지. 그런데도 너는 매번 같은 실수만 해대는 꼴이다. 같은 곳에서 같은 상황에 같은 죽음을 당할 뿐이지. 그러네요.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나는데 저는 똑같이 행동했어요.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알아차리고 다르게 행동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다. 넌 같은 선택을 한 거고 저는 왜 그랬던 걸까요? 너의 무의식이 너를 하도 사랑해서 내가 성장하고 배우길 원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지. 즉, 내가 그것을 계속 생각함에 따라 그 상황을 그대로 끌어당긴 것과 마찬가지다. 너의 생물학적 눈에 너의 무의식 필터가 끼워진 거라 생각해라. 그 생각을 할 때 너는 모든 사물과 물질 그리고 사람도 그 필터를 끼고 보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는 거군요. 제가 그 생각을 할수록 제 무의식이 그 상황을 만들게끔 저를 유도한다는 거고요. 그래, 그거다. 너의 무의식은 너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충격이 클수록 너의 무의식에 자동 저장이 된다. 너의 인간 세계에선 그걸 내가 담당한다고 하는데 내는 내 생각보다 훨씬 멍청하다. 생물학 수업도 있으니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지. 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너희 인간들은 원래 가지고 있음에도 잊어버리고 새롭게 발견한 듯이 말하는 것들이 있다. 좀 전에 보았듯이 내 스스로 같은 상황을 만들었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자 했었다. 그러나 넌 배움을 선택하지 않고 똑같은 선택을 했다. 그럼 너에겐 또다시 그 상황이 주어질 것이다. 이건 이해가 되느냐?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왜 그런 작용이 생기는지 알려주지. 이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너희 눈에는 그것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봐라. 빅뱅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이 탄생했다. 그 분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너희이고 너희를 둘러싼 모든 물질이다. 그 물질들 안에는 같은 분자들이 들어있다. 너희 인간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산소, 탄소, 질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나무는 어떨까? 나무도 산소, 탄소, 질소, 수소와 물로 만들어져 있다. 서로 아주 살짝 다를 뿐 구성 요소를 이루는 원소는 같다. 그런데도 너희는 너희 자체를 개별로 인식해버린다. 모두가 상호 의존하고 있는데도 말이지. 거기서 모든 인간 세상의 오류가 발생한다. 나무와 제가 하나라는 게 진짜인가요? 그럼 제가 느끼는 것을 나무도 느낄 수 있나요? 지금까지 내가 겪은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걸 안다. 하지만 사실이다. 원소가 같은데 왜 다르다고 볼까? A 지점에 있는 탄소와 1000km 떨어진 B 지점에 있는 탄소가 다른가? A 지점에 있는 탄소는 A 탄소라 부르고 B 지점에 있는 탄소는 B 탄소라 부른다면 수도 없이 많은 서로 다른 탄소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거기 있는 탄소도 탄소이고 저기 있는 탄소도 탄소이다. 너의 몸에 있는 탄소도 탄소이고 나무에 있는 탄소도 탄소이다. 따라서 내가 느끼는 걸 나무도 당연히 느낄 수 있다. 아직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원소가 같은 건 알겠지만 어떻게 서로 다른데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원소의 구성 성분을 너희 인간 세상 과학자들이 잘 밝혀냈지. 원소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말해줘도 어렵게만 느낄 테니 여기선 그냥 핵과 전자가 있다고 보자. 핵은 양의 전하를 띠고 핵 주변을 도는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띈다. 그런데 그 전자는 다른 원소의 핵 주변에도 존재한다. 전자는 원자 간을 매우 자유롭게 이동하지. 또한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전자들이 모든 공간에서 서로 공유한다. 전자의 움직임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나무와 접촉하지 않은데도 가능한가요? 너와 나무 사이에 수많은 원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모르겠냐? 네? 뭐가 있는데요? 정말 멍청하군. 너와 나무 사이엔 공기가 가득 차 있다. 그러니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공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대부분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도 원소다. 원소는 전자를 가지고 있지. 너의 숨으로 이미 공기와 연결되고 그 연결들이 나무로 당연히 이어지지. 와, 저 이해했어요. 그래도 첫 교시부터 멍청하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멍청하다는 표현은 심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넌 멍청해. 그 말에 발끈하는 내 모습 또한 멍청하다. 스스로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는 말 자체에 반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멍청하다고 생각했기에 멍청하다는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거라고요? 아, 맞는 말씀이네요. 제자가 멍청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굽힐 줄 아는구나. 방금은 매우 잘했다. 그 태도는 매우 좋다. 상대방의 말에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넌 그걸 했군. 그럼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지. 이처럼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다. 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넌 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공기로 내뿜고 있지. 물론 너는 표정에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 금방 알려지겠지만 말이야. 내 행동을 돌이켜보자. 내 안에 신이 존재한다. 저승사자는 해직을 신비한 에너지로 다시 감쌌고 해직은 이내 통하고 있는 살아있는 과거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전에요? 또 제가 잘못 선택한 것이 있나요? 내가 방금 알려준 것들을 떠올리면서 내 행동을 봐라. 살아있는 해직은 전화기에 대고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그는 최근 휴대폰을 새로 장만했는데 구입 당시 점원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원하는 용량으로 선택하지 못해 컴플레인을 걸었다. 하지만 점원은 자기 책임이 아니고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은 그의 잘못이라고 맞섰다. 전화를 끊으면 해직은 이렇게 말했다. 아니 뭔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 있지? 전화를 끊는 찰나였고 점원은 그 말을 그대로 들었다. 점원이 그에게 전화를 다시 했고 싸움이 시작됐다. 원만하게 잘 풀린 걸로 기억하는데 저렇게 심하게 싸웠나? 화를 주체하지 못해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내 모습이 안 보이냐? 너는 통화를 끊고 나서 문득 옳은 행동을 한다. 끝까지 지켜봐라. 두 번째 전화가 끝난 뒤에 해직은 30분쯤 어떻게 하면 그 점원을 망하게 할지 고민하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 내가 안 좋은 상황인데 왠지 이 사건으로 모든 게 엉망이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 먼저 사과하자. 그는 전화를 다시 했지만 점원은 받지 않았다. 고민 끝에 문자로 정중한 사과 문자를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점원에게 다시 전화가 왔고 서로 죄송하다며 화해를 했다. 결국 점원은 그가 원하던 용량으로 휴대폰을 교체해 주기로 했다. 너는 순간 우주의 순환을 느낀 것이다. 인간은 너희 세상에 정확히 적용된다. 이는 하나이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다. 결국 너는 이득을 얻었지. 먼저 사과한 결과이지. 만약 내가 저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내 생각처럼 인과에 휩쓸려서 분명 어딘가에서 너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인간관계가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틀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상대방을 망하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망하게 하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상대를 향한 감정은 대상에게 전달되지 않고 내 안에서 쌓이기 시작한다. 즉, 감정은 상대를 향하는 것 같지만 너를 향해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빨리 풀어줘야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이걸 넌 용케 빨리 풀었다. 내 감정을 내 안에서 풀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어떻게 풀죠? 저 때는 무언가 느낌이 왔는데 다른 때는 어떻게 하나요? 방금 말했듯이 상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같지. 따라서 그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곳을 살펴봐야 한다. 왜 생기고 있는가를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바라본다고 생각해봐라. 쉽게 말하면 그 생각에 대고 인사를 한번 해봐라. 안녕이라고. 그럼 그 생각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다. 해직은 떠오른 생각에 대고 안녕이라고 해보았다. 진짜 그러네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래도 순간 또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모두 안녕이라고 하기엔 갑자기 너무 많은 생각들이 한 번에 떠올라서 안녕을 끝없이 해야겠는데요. 그건 생각이 처음으로 자신을 들켰기에 하는 저항이다. 계속 연습하다 보면 하나의 생각이 없어진 뒤에 다른 생각이 피어오르는 시점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이때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이 날 것이다. 이때가 온전한 내가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신이 발현하는 순간이다. 생각을 텅 비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온전한 나와 내 안의 신은 뭐예요? 인간 세상에 예수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시니 내 안에는
이미 신이 들어있다. 그것이 온전한 너희다. 네? 제가 신이라고요? 그렇다. 너희 인간 세상은 모두 너희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신은 내 성장을 바란다. 너의 성장을 위해 너에게 계속 같은 일을 보여주는 것도 신이 하는 일이다. 여기로 가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군. 거울의 방으로 가자. 또다시 에너지가 해직과 저승사자를 감싸더니 거울이 가득한 방이 나왔다. 상대와 나는 같은 존재일까? 와, 이건 제가 겪었던 일 같은데요? 그래, 대부분 내가 겪었던 일이다. 내가 그 당시에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현실을 보는 것이다. 특히 타인을 통해 보는 것이지. 그러나 대부분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그냥 무턱대고 싫어하거나 멀리한다. 여기 이 거울을 볼까? 거울 속에는 해직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다. 해직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다. 아니요, 저희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핀 적이 없어요. 저희 아닙니다. 거울 속 해직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쉰다. 대표가 핀 것을 내가 왜 거짓말로 감춰줘야 하는 거지? 너무 짜증나. 해직의 사무실 건물은 금년인데도 불구하고 대표는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해직은 항의 전화에 항상 거짓말로 응대할 수밖에 없었다. 아, 기억나요. 아니, 왜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우고 그러는 거야, 대체. 그런데 이 거울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 마음 속에는 너 또한 아무 곳에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대표처럼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 그런데 넌 용기가 없어서 못했지. 그래도 넌 하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너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다. 규범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상황이. 저 대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규범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나요?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거야 라며 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의 내면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던 거지. 아까 봤듯이 너의 내면엔 수많은 내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봐도 된다. 그들을 자아라고 통칭할 수 있다. 영어로는 에고라고 하지. 이 자아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스스로 만든 것이다. 순수한 영혼과 자아, 이렇게 둘이 너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지. 하지만 대부분은 자아만 있다고 착각한다. 내가 보았듯이 자아는 수많은 모습을 하고 있다. 순수한 영혼과 자아가 육신을 가진 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 너의 내면에는 누가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 자아는 본인을 복제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거울에서도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자아입니다. 그렇다. 대부분 자아가 내면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수, 붓다, 노자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그들은 순수한 영혼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순수한 영혼은 에너지를 훨씬 많이 발산한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만 가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더 알려주세요. 자아가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 시도 때도 없이 남 탓을 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서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며 자신을 싫어하기 시작하지. 이때 원하는 것과 현실로 보이는 것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원하는 것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나머지 내면에 잘 안 보이는 곳으로 멀리 치워둔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두지. 거기가 무의식이다. 무의식에 순수한 영혼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순수한 영혼은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그저 지켜볼 뿐이다.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결국 표출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상대방을 통해 듣거나 보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아가 이루지 못한 소망을 치워둔 곳이 무의식이고 무의식에 쌓여있는 것은 상대방을 통해 표출된다는 거군요.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 되지 않아요. 너는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걸 용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라면서 그건 용기가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라고도 생각했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무의식에, 타인에게 피해라는 판단은 의식에 저장되었다. 의식이 있으니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무의식은 용기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용기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요. 저승사자는 낯을 지켜들고 에너지를 불렀다. 순식간에 해직의 중학교 시절이 나왔다. 나이가 어린데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어 보인단 말이지. 중학생 해직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저승사자는 또다시 신비한 에너지를 불렀고 고등학생 해직이 나왔다. 나는 이제 수능을 봤으니까 교복을 입고 피워도 상관없지. 더 멋있어 보일 거야. 해직은 학교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대표가 하는 짓이랑 똑같네. 이제 알겠느냐? 너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똑같이 담배를 피웠다. 성인이 되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무의식에 숨겨놓았다. 하지만 결국 상대방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 상대방을 통해 나온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상대방을 통해 나온 것은 무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지. 그건 내가 알고 있기에 보이는 것이다. 내가 모르면 보이지 않는다. 상대방이 설사 그런 행동을 했더라도 너에게 그것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 작용하고 있다.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는 건 규범에 어긋나는 게 맞지 않나요? 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저 경험이 없었다면 대표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눈에 보였을까? 저렇게 대놓고 피는데 어떻게 안 보여요? 저승사자는 전화를 받던 해직이 있는 사무실로 다시 데려갔다. 저기 내 사수를 보아라. 동료들이 담배를 피워도 그는 피지 않는다. 그리고 담배를 피는 것이 멋있다거나 규범을 어기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대표를 바라보는 방식은 너와 전혀 다르다. 해직은 사수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대표가 담배를 피워도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규범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장미 한 송이를 봐도 모든 사람이 다르게 생각한다. 잠깐만요. 우리 모두는 하나라면서요. 그런데 왜 다르죠? 하나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를 이루기 위해 모두가 다른 경험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다시 모두 하나가 되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당장 모든 걸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보고 느끼기만 해라.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 가기 전에 잠깐만요. 첫 수업에서 내 무의식이 나를 사랑해서 성장하라고 같은 걸 보여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무의식은 그 무의식과 다른 건가요? 제법 날카로운 질문이구나. 처음 말했던 무의식은 사실 너의 내면의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내면의 신을 이야기하면 내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무의식이라 표현한 것뿐이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세계는 내가 받아들이며 인식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모든 일들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좌절하는 경험을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 안에 내면에 달려 있습니다. 내 내면의 무의식에 신이 존재하며 무의식은 내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세계를 끌어들이려면 내면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진수행, 명상,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세상이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좋은 생각, 감사하는 마음, 원하는 삶을 위한 생각을 하루에 5분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학으로 책방이었습니다.